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4년 6월 8일 CAT 1급 1교시 문제 풀이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문제 2번, 우리가 이제 수정한 3D 템플릿 파일에 있던 이제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이제 2D 도면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죠. 작성된 파일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평면도 눌러서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좀 확대를 해서, 자, 무브로 저는 얘를 여기 원점이 있죠. 원점 밑으로 다운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면 작성을 할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설정, 레이어부터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LA. 자,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0번에서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아이고, 선을 빼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뷰포트는 CAT 1급에선 사용되지 않습니다. 배칠 작업을 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선 색깔들 바꿔야겠죠. 외형선. 자, 3번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 2번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고,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이고, 문자는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그 다음에 로드 가서, 자, 여기서 처음에 센터,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도 같이 선택해주고, 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팬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서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확인. 지금 수문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스 눌러주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스 눌러주고 팬텀 선택하고 확인. 네, 이렇게 해주면 도면층 설정이 다 끝나죠. 총 6개의 도면층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거 CAT 2급하고 다르게 하는 게 이제 치수. 네,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을 일단 치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면 이제 도면 양식 그리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X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CAT 2급하고 또 다르게 하는 거는 CAT 2급에서는 스타일, 문자 스타일을 따로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ST 스타일을 쳐가지고 문자 스타일 들어가서 일단 글꼴부터 굴림으로 바꿔놔요. 이제 제가 CAT 2급 할 때 이걸 언제 해요? 치수 설정할 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먼저 문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작업 순서대로 그냥 설정을 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초반에 이제 시작하면서 아무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설정 다 끝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러면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다르게 하는 필요는 이제 없겠죠.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고, 저는 그냥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거에 관련된 설정은 그 작업 시작하기 직전에 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꼭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적용. 중요한 거는 저번에 CAT 2급 설명할 때 설명했지만 이 높이에다 어떤 값을 입력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문제 높이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 이 값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적용, 그 다음에 닫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틀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REC 해서 0,0, 그 다음에 저기 594 429 이렇게 하고요. 거기서 옵셋 20mm가 들어오죠. 20mm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겉에 테두리는 반드시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십니다. 예, 겉에 테두리는 반드시 지워주시는 거예요. 자, 안 하시면 감점이고. 자, 이거 선택하고 이제 얘네들은 모두 도면층 연관. 그래서 도면 틀에 관련된 거. 여기서부터 이제 이 형상과 관련되지 않은 그려져 있는 모든 형체들은 전부 다 도면 그 양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0번 도면층.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제란 작성하려면 얘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 옵셋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드 X로 분해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한 칸의 높이가 16이니까 옵셋 16 해서 자, 얘 선택하고 다중 M 한 번, 두 번, 세 번. 자, ESC. 자, 그 다음에 옵셋 여기 60이죠. 60 입력하고 자, 선택하고 다중 M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자, ESC. 자, 그 다음에 트림. 엔터 두 번 쳐도 될 것 같아요. 엔터 두 번 쳐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제란 작성을 해야겠죠. 뭐 DTMT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쓰고요. 저는 DT 항상 DT를 쓰는 편이죠. 그래서 dTex트 자 자리 맞추기 해줘야겠죠. 자리 맞추기 J 그 다음에 MC 자 그리고 이제 글자의 가운데를 지정했으면 그 가운데를 어떻게 요 박스에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 놔야겠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그래서 이제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높이를 입력을 해야겠죠. 문자 높이가 여기는 6입니다. 자 그래 놓고 회전 각도는 없고 자 여기서 수 홈 번 호 자 엔터 두 번 쳐서 끝내고요. 자 여기 작성된 문자는 말 그대로 문자 도면식으로 그렇죠. 문자 도면식으로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칸 사이즈가 전부 다 똑같죠. 이제 전 여기서 뭘 써요? 마이너스 어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AR 자 마이너스 어레이 이거 한글이었네요. 마이너스 AR 자, 제가 이제 마이너스 어레이 도스 버전의 이 어레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 캐드 명령 강좌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어레이, 그 다음에 어레이 클래식, 그 다음에 요새 쓰는 어레이, 그냥 마이너스 없는 그냥 어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개를 막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써요. 가장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 본인 작업 효율에 따라서 마이너스 어레이가 편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어레이가 편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어레이가 편할 때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왔다 갔다 해서 쓸 수 있게 해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난 여기서 어레이로 요거를 배치하는 거, 이렇게 한꺼번에 배치하는 거 난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피로 개별 복사하시면 돼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본인의 작업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같은 걸 작업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빨리 하고 있는데 나는 느리게 하네.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제 본인의 업무 능력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쟤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명령을 활용할 줄 알고, 다양한 걸 알 줄 알고, 일반적인 학생들 이제 수업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 자주 써요? 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나 이 명령어까지 배우기 싫어요. 귀찮아요. 자주 쓰는 거 아니면 건너뛰면 안 돼요. 나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건데, 물론 이제 모르고 넘어가도 전체적인 도면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주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의 능력치는 항상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런 분이 본인의 평가는 항상 낮게 가져갈 거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제가 봤을 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어레이하고 객체는 이제 얘를 배열할 거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직사각 배열을 할 거니까 R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의수 위로 쌓이는 개수를 얘기하죠. 3개가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의수 좌우니까 2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간격값은 내가 수치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칸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칸 가야 된다. 이렇게 요 치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찍어주고 한 칸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칸 가야지. 이렇게 방향성까지 그대로 다 내가 그려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땅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동일하게 한 칸 내려오고 한 칸 가는 방식으로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배열을 해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어레이는 이럴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따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꿔줘야죠.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축척. 자, 그 다음에 수험번호. 한글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척은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식은 이제 다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뷰 타이틀만 붙여주면 되고, 뷰 타이틀에 작성되는 문자 높이가 8이다라는 것만 명확히 기억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야겠죠. 왜냐면 문제랑 어차피 치수를 똑같이 기입해야 되니까 문제의 치수가 어떻게 기입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치수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기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베껴 그리지 말라고 그러지만 치수는 베껴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기입된 치수를 똑같이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 자체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로 된 거는 이제 플랫샷을 통해서 2D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 샷.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정경선, 외형선을 얘기하죠. 외형선의 이제 선의 색상은 바이레이어. 우리 항상 도면층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바이레이어로 가는 거고요. 선 종류도 당연히 바이레이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려진 선, 숨은 선인데, 숨은 선에 대한 것도 선의 색상은 원래는 바이레이어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저거를 내가 숨은 선을 빠르게 선택하려면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점을 여기서 저는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선의 색상을 선홍색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리고 선 종류는 똑같이 그냥 바이레이어. 차이점은 하나만 만들어주면 돼요. 둘 다 차이점을 만들어주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성 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지금 딱 정확한 위치에 배치할 도면에 배치할 정확한 위치에 놓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쳐주시면 딱 배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면도 플래시에서 변환해야 되니까 여기서 정면도를 바라보게 뷰 큐브의 아래쪽 화살표를 딱 클릭해가지고 정면도로 돌려주죠. 그 다음에 F 샷.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설정을 했으면 그 설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작성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평면도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B 기준점을 변경을 하고 기준점을 맞춰서 놔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요 점을 이용할 거예요. 요 끝점의 위치가 요 끝점의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면도. 자, 우측 면도는 여기 평면도에서 우측에 있는 이 화살표를 딱 클릭을 해서 우측 면도. 그 다음에 F 샷. 자, 설정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고 엔터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로 돌리고 롤이 자동으로 안 되죠. 그래서 롤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놓는 건 B. 기준점을 변경을 해서 기준점을 여기서 이제 요 위가 여기 잘못 찍었다. 다시 B. 요 위가 요 모서리가 여기다. 딱 잡아서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치를 딱 맞춰서 내려놓는다. 다른 분들은 다른 강사님들은 이제 위치를 안 맞춰서 막 내려놓고 나중에 위치를 맞추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단지 저는 그냥 옵션에 이제 기준점을 변경하는 옵션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활용하는 거. 저는 옵션을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일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이 나는 옵션 다 저거 옵션 키 누르고 그리고 옵션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나중에 무브로 옮기면 되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상당히 애매해요. 어차피 옵션 키를 누르나 명령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위는 꼭 제 행위가 맞는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건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내 성향에 맞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브. 자,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제 거리를 벌려주겠죠. 이렇게 거리를 벌려주고, 요 벌려줄 때 중요한 건 요 밑에 요 치수 기입이 한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뷰 타이틀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들어갈 정도는 남나? 그것들은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좌우 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당하게 상하비율에 너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좀 약간 더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얘랑 요 밑에 치수 기입되죠. 그 다음에 요 뷰 타이틀 들어가야 되고, 그 충분한 공간이 있나?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대략적으로 맞추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다 치수 기입하고 뷰 타이틀까지 다 넣었는데 공간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무브로 다시 옮겨주시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 지금은 작성하기 편하게 대충 벌려주시면 되고요. 자, 다 이제 적절한 위치로 옮겨졌다 그러면 이제 익스플로드로 제가 블럭이 돼 있으니까 블럭을 전부 다 깨주시는 거예요. 자, 깨주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선이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한 선이어야 돼, 한 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분리돼 있죠. 이게 같은 이제 동일선상이니까 저런 것들은 전부 다 한 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 분리된 채로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저 부분에 대한 감점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합쳐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 합쳐주는 거 조인 명령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합쳐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버킬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OVER KILL. 자, 오버킬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다 한꺼번에 해서 자동으로 합쳐줘 해주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옵션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합쳐져요. 그래서 아까 봤던 선 여기 딱 보면 하나로 합쳐지죠. 여기 딱 하나로 합쳐졌죠. 근데 거의 웬만하면 이 명령이 다 합쳐주기를 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부 몇몇 선들은 못 합쳐주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요 프로그램이 져주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게 뭐, 내가 프로그램에서 오버킬을 실행해서 했는데 오버킬 안 해주는 거 자동으로 안 해준 거를 어쩌라고. 근데 오버킬은 저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완벽한 형태의 명령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오버킬이. 못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플라인 형태의 직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불확정적인 이제 공면이 나오게 되면 얘가 이게 그거를 이제 2D로 바꿀 때 스플라인의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오버킬을 못 해줘요. 근데 직선부가 막 불확실성을 가진 이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연속적인 변화, 너무 어떻게 호나든가 타원으로 정의하기 힘든 형태의 변화를 가진 공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걔는 거의 대부분 선으로 바꿀 때 스플라인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측면에서 봤을 땐 직선을 띠고 있어. 그런 불확실성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형태, 치수로 어떻게 정의하기 힘든 형태의 곡선이 발생했는데 그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의 형태를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를 이제 그냥 라인으로 변환해주면 좋겠는데, 걔대해서 걔도 이제 그 포인트들을 다 일일이 따가지고 그걸 이어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산을 하기 때문에 걔도 그냥 스플라인으로 바뀌어요. 직선, 눈에 보이긴 직선인데. 그럼 이제 걔를 못 합쳐준다.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사용자가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킬을 해줘도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 일일이 선택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 이건데 선택하는데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인데, 이거 선택한다고 시험 시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오래 걸렸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얘가 오래 걸려서 시험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아서 고민하는데 시간이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까지 시험 시간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물론 CAT 2급에 비해서는 CAT 1급이 시험 시간이 좀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모자란 거지, 이게 문제를 풀기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최소 3 못해도 30분 정도는 남게, 정상적으로 작업했을 때 일반적인 판단에서 30분 정도 남게. 그러니까 1시간 반 중에 1시간이 문제 푸는 시간이고 30분은 여유 시간을 더 준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아무리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캐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 얘기는 내가 아직 캐드 작업에 익숙치 않다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본인이 아직 캐드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때 제가 여지껏 본 CAT 문제들 1급이든 2급이든 시험 시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자라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 다 선택하고, 기본은 외형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성 가가지고 한 가지 해줘야 될 건 요 두께에 대해서는 바이레이어, 도면층별, 이걸 한번 지정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문선만 골라야죠. 수문선 보고 요 그림 보고 다 일일이 매칭시키는 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정말 무식한 행위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정말 한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CAT 1급 오토캐드 3D를 배우러 그 학원에 갔다. 그런데 이제 요 수문선을 선택하는데, 자, 이 그림 보고 일일이 똑같이 맞히고 계시는 강사님이 계시다 라고 하면 당장 데스크로 달려 나가셔서요,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하고 다른 강사님 알아보세요. 그거는 캐드를 가르치는 강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네. 되게 한심한 겁니다. 그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신속 선택. 색상, 선홍색. 색상을 내가 선홍색으로 지정한 애들만, 선홍색을 지정한 게 누구예요? 우리가 수문선 아까 설정했잖아요. 플래시아트 할 때. 수문선들은 선홍색의 색상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확인 딱 눌러주면 수문선은 자동적으로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정확하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요거 눈으로 비교해서 보면 내가 선 하나를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빼먹고 안 바꿀 수도 있잖아. 또는 잘못 봐가지고 바꾸지 말아야 될 걸 바꿀 수도 있잖아.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해요. 이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무식하게 다 일일이 눈으로 보고 매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아직 그 기능이 익숙치 않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강사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는 얘기예요. 되게 한심하죠. 어떻게 캐드를 쓰는 강사가 저럴 수가 있지? 되게 무식한 겁니다. 그런 강사님 밑에서는 재빨리 도망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수문선으로 바꿔주고. 수문선으로 바꿔서 노란색으로 안 바뀌는 건 색상, 특성에 있는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이레이어를 다시 돌려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중심선은 자동으로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제 중심선은 제가 직접 그려줘야겠죠. 자, 라인 해가지고 요 끝에서 이제 여기 4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여기 4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여기 중심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5mm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야겠네요. 5mm.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심이 여기 이 라인하고 같은 라인이죠. 여기서 이 4분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F10 극좌표 추적을 딱 켜서 딱 닿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중심선 정리를 하자면 LEN D -2mm.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비형상선, 형상선 두 개가 있을 때는 비형상선 쪽을 살짝 이렇게 띄워준다. -2mm로. 자, 여기서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띄워준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띄워준다. 자, 그 다음에 LEN DE. 자, 그 다음에 5mm 입력을 하고요. 중심선이 사용되는 형상에서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제도 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튀어나온 상태고,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걸 굳이 뭐 문제를 보고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중심선은 당연히 저렇게 정리되는 거야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심선이 끝났고 이제 치수 다시 기입해야겠죠. 이제 치수 기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치수 도면층을 다시 현재 도면층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DLI 정면도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 설정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설정부터 하고 해야겠죠. 잠깐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뭐 설정 안 한 거 눈치챘잖아요. 네, 그럼 됐지. D 엔터. 요거의 현상 나온 김에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자, DLI. 저 이 시험 학생들 작성한 거 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땅 찍었을 때 이렇게 치수 나오잖아요. 치수 설정을 안 했으니까 이제 치수 문자가 작잖아요. 대부분 학생들 중에 치수 설정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저게 치수 문자가 크게 나오려면 전체 축척 사용을 이제 2배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2배를 안 키우면은 저렇게 문자가 작게 나오고 화살표도 작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입하고 얘랑 다르다라는 걸 왜 인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되게 있어요. 꼭 전체 추적 사용을 빼는 학생들. 근데 전체 추적 사용을 빼놓으면 이게 작다라는 게, 문제보다 다 작은데? 이게 인지가 될 텐데, 왜 이걸 그냥, 내가 뭔가 빼놓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못 하는지는 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답을 해주세요. 자, D 엔터. 자, 수정 가서 일단 치수 기입하기 전에 설정부터 먼저 해주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CAT 2급에서 얘기했으니까는 길게 얘기하겠는데 전산응용 기능사 시험이 아닙니다. 자, 중심 표식 반드시 없음으로 해주세요. 여기서는 기호미 화살표에서는 요거 한 가지 보시면 되고, 문자 스타일은 우리가 건드릴 필요 없죠. 아까 스타일 따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색상만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자 높이 변경하지 마세요. 3.5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여기 이 시험이 아니에요. 자, 문자 정렬. 자, 치수선의 정렬이냐 IS 표준이냐 여기 있네요. 자, 반지름 치수가 이제 원 바깥으로 기입됐습니다. 이거는 IS 표준이겠죠. 이렇게 꺾여서 기입되는 거. 그 다음에 맞춤에서 이제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가 원 내부로 기입된 게 없어요. 왜냐면 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F1이 눌렸네요. 닫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표 축척, 여기는 2를 입력을 해야겠죠. 왜냐면 도면이 1대2라고 이제 축척이 변경됐죠. 예전 문제에서. 예전에 1대1인 상태에서도 저게 2로 입력됐어야 되라서 이건 불합리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인지를 했는지. 자, 그리고 이제 1차 단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8자리까지. 그 다음에 영억제 후행 체크해 주시고, 각도도 이제 8자리까지. 후행 체크해 주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이제 1차 단위에서 해준 설정은 여러분들이 시험 때 안 해주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푼 결과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세팅해 주면 좋다라고 권장하는 것 뿐이지, 꼭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닫기. 이러면 이제 치수 기입하면 되겠죠. DLI.
자, 여기서 60. 치수 문자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 2개 들어갔고, 3개. 자, 2개 들어갈 정도 이렇게 간격을 주고, 아니면 이제 문제랑 봤을 때 비슷한 정도의 간격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 여기서 이제 CAT 2급 때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2개 정도 들어가게, 그리고 옆에 거랑 비슷한 간격이 되게. 하나,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아니에요. 가장 외곽에서부터 하나, 둘입니다. 가장 외곽에서부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저건 DAL로 해도 되고, DLI로 해도 되고, 저는 DAL로 할 것 같아요. 이제 DAL, dim 얼라인으로. 여기 이제 중간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찍을 때 여기는 직교로 찍어야겠죠. 그래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직교. 자, 여기 딱 찍고, 이제 이렇게. 39. 자, 그리고 치수 보조선 이렇게 다 보이는 거는, 자,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우고, 치수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치수 보조선 2개를 다 꺼줘야겠죠. 끄기,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각도, DAN. 자, 여기 있는 수직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사선 선택하고, 이제 73도.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정면도 치수는 빠짐없이 다 기입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 자, DLI. 여기 바닥. 여기는 여기 바닥 나온 곳에 얘랑 높이가 똑같게 맞춰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DLI. 여기서 이제 요 점까지, 요 선까지 높이. 여기도 비슷한 정도의 간격을 띄워주고, 두 번째 거는 이제 DCO, dim continue로 처리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간점 찝혔죠. 여기 선에 중간점 찝혔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끝점이 잡혀야, 이 선의 끝점이 잡혀야 돼요. 여기. 중간점이 잡히는 게 아니라 아까 중간점이 나왔었는데 이럴 거 딱 했을 때 여기 이제 어디 보면 중간점이 어딨냐 지금 잘 안 잡히네요. 아까 중간점 잘못 잡혔는데 어쨌든 이 선의 끝점 치수 제대로 기입되고 있는지 잘 보시고요.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치수 문자랑 이제 화살표의 크기에 따라 그런 건데 D 수정. 요 화살표가 지금 2.5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시험 문제 작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2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2.2로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문제 작성할 때 저게 2.2로 작성된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이제 이 시험 문제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KS 규정 그리고 ISO 표준을 따지면 2.5인 게 맞아요. 화살표 크기가 2.5인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방향에 대해서는 감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살표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작성된 채로 그냥 두셔도 굳이 저 화살표 크기를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단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각도 치수 기입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그쵸? 여기서 좀만 더 당겨주면 문제랑 똑같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굳이 얘를 이렇게 기입한다? 이거는 성격 파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CAT 시험 채점할 때 이거 감점 되느냐? 아마 감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감점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이 민원 넣으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얘는 감점을 하는데 얘는 왜 감점해요? 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물론 저는 학생이 그렇게 문의하면 그럴 거예요. 얘는 상황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얘는 작성하시는 너무 성의 없게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태도 불량으로 감점입니다. 저는 하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응시생들이나 학생들이 욕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제가 알려줘야 될 기준을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그런 쪽이 더 깊기 때문에. 근데 네, KPC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제가 늘 얘기지만 학생들의 눈치를, 응시생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봐요. 예. 그래서 이거 감점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솔직히 좀만 더 자기가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저렇게 안 만든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시험 문제 풀고 있는 응시생의 태도 자체가 나는 도면 그리기 귀찮아. 근데 자격증은 필요해. 이런 거거든요.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태도를 올바로 갖추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바닥에 취직하시면 안 돼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일부 응시생들이 듣기에 되게 거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바닥에 들어오지도 마세요. 발 붙이지도 마세요. 지금 태도 공부하고 있는 거 그만둬 주세요. 온갖 사람들한테 민폐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은. 그런 사람 태도 가진 분들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격증 막 떨어지고 뭐 힘들고 그렇고 안 불쌍해요. 본인 태도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DLI. 자, 평면도 이제 기입해야겠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쭉. 땅. 자, 그 다음에 요건 팀 컨티뉴로 하는 게 좋겠죠. DCO. 그 다음에 이제 DLI 해가지고, 아이고.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비슷한 간격으로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DAN. 자, 여기도 요렇게 놓지 마시고, 좀만 더 움직이면 분명히 돼요. 저렇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도 좀만 여기까지만 더 움직여도 되잖아요.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왜 안 해요?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DRA 찍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성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작성이 됐죠? Z A. 자, 치트 다 작성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안 하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얘입니다. 얘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셔야 돼요. 저거 남아 있으면 감점. 다시 한번 Z A.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건 뷰 타이틀. 뷰 타이틀은 이제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I 엔터 인서트. 자, 현재 도면에서 타이틀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갖고 오는 거죠. 여기 이제 문제를 보고 적당히 비슷한 위치에다 한 이 정도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내려놓으면 될 거고요. 하나 내려놨으면 됐으니까 땅 얘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선택해서 얘는 도면층이 CAT 2급하고 동일하게 0번 도면층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기 있는 거 복사하면 되겠지. 카피. 여기 있는 거 복사해와야 얘 도면층 별도로 안 바꾸겠죠. 그러니까 문자 도면층이 있으니까 복사해오면 얘도 문자 도면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만 얘는 이제 여기 축척을 쓰지 않고 여기 축척 여기 써 있으니까 위쪽에만 넣고 이제 글자 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6 썼고 우리 아까 확인했던 거 여기는 8이에요. 얘는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우고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문자 높이를 8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바꿨으면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정면명이라고 했네요. 정면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 복사로 여기서 수직하게 직각 키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충 이 정도 와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정을 지우고 평 면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을 지우고 우측 면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작성됐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배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이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상황에서 이제 배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학생들은. 근데 저라면 지금 위쪽엔 여유가 너무 많고 아래쪽엔 여유가 너무 없거든요. 도면이 좀 균등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여기 여유가 그리고 여기 여유가 적절한지. 근데 이쪽이 좀 좁은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가운데를 좀 넓혀줄까? 얘를 살짝 빼주고 얘도 살짝 빼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해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있게.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저쪽이 너무 좁은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조정을 해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ZA 줌을 다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선중류 축척이죠. 선중류가 이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LTS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CAT 1급 할 때는 0.5를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비교하느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벌써부터 안 맞네요. 여기 세 개는 맞네요. 여기 한 개. 여기는 뭐 애당초 표현은 너무 짧으니까 표현 안 되는 게 맞고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고 여기는 한 개 맞고. 그러면 LTS 다시 실행해서 4.5 한번 해볼까요? 4.5. 4.5가 0.45죠.
0.45. 4.5니까 사라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4개 맞고, 3개 맞고, 1개에 맞고, 1개에 맞고, 1개 맞고. 그렇네요. 예. 0.45 정도. 0.45 정도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네요. 딱. 자, 이렇게 되면 작성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출력 설정이 없으니까 이게 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컨트롤 S 저장하시고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